네. 자, 이제 퍼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오늘까지 하는 이제 설명이 끝나는데 어댑티브 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어댑티브라는 거는 우리가 퍼지 함수가 fx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앞에 했던 것처럼 bx 트랜스포즈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시스템의 입력은 x고 출력이 fx가 나오는 데 있어서 퍼지화 시키는 부분, 이게 이제 정건부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세타가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댑티브 형태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서 얘 입력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차원만 하더라도 자, 3개의 데이터, 자, xk 번째, 그 다음에 xk 플러스 한 번째, 그 다음에 xk 두 번째.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2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한 개만 하면 얘가 이제 기울기나 이렇게 찾아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2차원 입력을 가지고 3차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RLS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룰,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해서 매 순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개씩 이제 업데이트하는 파라메타를 찾으면 로컬 미니멈에 빠지기 쉬웠는데 이제 RL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베리언스 데이터의 변화 폭을 이용해서 통계적인 기법으로 한 개씩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로 얘를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함수 모양은 똑같고 얘가 2디멘전. 그래서 이제 13.2에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해본 거는 x1, x2 2디멘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잘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자, 이제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어댑티브라는 거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구조는 압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 타임 같으면 yk 플러스 2는 자, 마이너스 2의 yk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y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리커시브하게 얘가 y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미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로 그 이전의 데이터의 조합을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가 결정되는, 자, 이게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구조는 알지만 이 파라메타 값을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구조는 아는데 파라메타를 찾아내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이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체 구조를 보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이제 찾아내도록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습하는 거하고 얘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얘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댑티브는 크게 두 가지, 인다이렉트 어댑티브, 그 다음에 다이렉트 어댑티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는 뭐냐면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찾은 시스템 모델 가지고 제어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는 컨트롤러입니다. 자, 어차피 내가 모델을 찾고 제어를 하나, 그럼 제어기를 다이렉트로 찾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 있죠. 근데 성능은 이게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잘 찾으면 되겠지만 잘 안 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스템 모델을 잘 찾으면 아주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고, 근데 절차를 2번 거쳐야 된다. 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인다이렉트를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 다이렉트 이렇게 해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함수 이 fx를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업데이트 한다는 건 뭘 업데이트 하느냐? 이 세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퍼지 모델에서는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컨트롤러를 이제 두 개 나눠서 이제 할 거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러. 그래서 어댑티브 컨트롤러를 가지고 인버티드 펜들럼을 트래킹합니다. 이걸 한다는 건 뭐냐면, 펜들럼은 이제 중앙에 세우는 건데 얘 세타 값을 사인 형태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트래킹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는 게 잘 되는가 해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모델을 잘 알아야지 얘를 이제 정확하게 비선형성을 이제 소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댑티브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퍼지, 어댑티브 퍼지하고 기존의 이제 어댑티브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비선형 구조에서 퍼지에서 이제 구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함수라도 우리가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로 퍼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조를 먼저 세워놓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블렌트든 지역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휴먼 날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앞차와 뒷차 간의 제어를 문제를 다룬다 했을 때 이 날리지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넣고 어댑티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 해보면 알겠지만 파라미터 초기 값이 어떻게 주는가가 굉장히 성능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할 때도 우리가 휴먼 날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휴먼 날리지를 쓸 수 있는 구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먼 날리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플랜트 크게 두 개, 플랜트 날리지, 그 다음에 컨트롤 날리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플랜트 자체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앞차 뒤차 간에 하는 거는 플랜트 자체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그래서 이제 플랜트를 날리지를 이용하는 거는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제어기의 날리지를 이용하면 이제 다이렉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랜트 날리지에 대한 거는 뭐 if then rule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이 예제가 있죠. 만약에 엑셀을 더 밟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스피드는 증가한다. 자, 이거는 당연히 물리 법칙으로 아는 거죠. 이게 플랜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룰을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용 범위를 알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날리지를 안다. 자, 스피드가 낮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엑셀을 밟아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엑셀을 증가시킨다. 이제 이게 컨트롤 날리지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퍼지 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다이렉트 방식, 그 다음에 다이렉트 방식. 이제 인다이렉트라는 거는 플랜트 날리지입니다. 플랜트를 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따라가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는 제어기를 내가 다루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23장, 여기 24장, 뒤에 나오는 게 컨바인,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도 알고 제어기도 둘 다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퍼지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다루게 될 텐데, 자, 이게 미분 방정식.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사용하는 모델인데,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자, fx는 x하고 u,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이지만, 자, 이렇게 하면 입력에 대해서
우리 함수를 approximation 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 그러지만 이제 대부분의 비선형 함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만 다루면은 전체 넌리니어에서 일부분만 다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U하고 비선형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제어하기 좋게 보기 좋게 곱하기 형태로 딱 구분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티드 펜들럼은 여기 구분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하고 이게 함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쓰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fx와 gu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랜트를 안다는 건 뭐냐, 이 gx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fx, gx 두 개 다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만약에 gx가 0이 돼 버린다 그럼 제어를 더 이상 못 하죠. 그래서 gx는 0이 아니고 항상 0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룬다 이렇게 assume을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시스템을 가지고 자, 이런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거는 비선형 이제 제어 방식에서 넌리니어 컨트롤에서 제어 분야에서 한 학기 수업하는 자,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제 학습하려면 요 넌리니어 컨트롤 책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로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한 학기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U가 X에 대해 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 대해서 업데이트, 세타에 업데이트합니다. 이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퍼지에서 했던 이 세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체가 U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U를 설계를 하겠다. 컨트롤 오브젝티브가. 이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플랜트에 있는 fx하고 gx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찾아보자.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RLS 알고리즘이나 뭐 이렇게 있지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 해보자.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에러에 대해서 글로벌 미니멈인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했죠. 자, 근데 얘는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면서 얘를 찾아가 보자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비선형 책에 있는 내용하고 틀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퍼지에 적용시킨 겁니다. 자, 요 절차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퍼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새로운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생짜로 여러분들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걸 틀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다이렉트. 자, 그래서 이제 if then 룰이 있겠죠. fx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if then 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에서부터 xn까지의 디멘전. 즉 여기서는 fx가 x에 대한 함수만 있을 수 있지만 x의 미분 뭐 그런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건부에 해당되는 부분 x1에서 xn이 어떤 조건이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 fx가 룰을 나눌 수가 있죠. fx의 값은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룰을 나눈 것 개수만큼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fx는 스칼라고 이 스칼라 값이 입력에 따라서 룰을 나눠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로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 자, 마찬가지 gx도 우리가 입력에 대한 디멘전을 퍼지화 시켜서 나누고 얘 개수도 이제 여기는 r개, 여기는 s개 해서 r은 lf개, f의 함수 l개, lf로 하겠습니다. 자, gx, fx는 x 미분은 n차 미분이죠. n차 미분은 fx 플러스 gx u인데, 자, fx를 approximation 해서 이제 bx 트랜스포즈 세타인데
얘 디멘전이 어떻게 되면 LF개 있다는 겁니다. LF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디멘전 LF 사이즈에서 fx를 만들겠다. 그 다음 gx 마찬가지. gx도 이거는 b1 세타 1, b2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세타 2. 그래서 여기에 디멘전은 LG개. 자, 이렇게 나누겠다. 대략 되죠, 이제 함수를. 자, 요거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앞 시간까지 이제 우리 했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지 룰의 멤버십 펑션은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가우시안 형태로 만들면 입력 데이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고 퍼지화 시키면 우리가 결과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U를 어떻게 주느냐? 자, 이 GX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U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 있어요. GX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비선형 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kx, ke, k 트랜스포즈 2. 자, 그리고 x, y의 미분, 모델의 n차.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남냐면 요거 x n차고 y의 모델에 대한 n차.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 y 빼기 x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에러를 하면 에러의 n차 미분 곱하기 여기가 이제 에러가 벡터입니다. 그래서 에러의 1차 미분, 2차 미분까지 해서 에러 벡터고 거기에 개인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하면 k1 에러 n-1번 미분한 거, k2 에러의 n-2 해서 k의 n까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kn이라. 그래서 제어 입력을 이와 같이 이제 비선형 텀을 없애고 에러에 대한 항만 놔두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다이나믹스가 없습니다. 에러 자체가. 에러의 n차 다이나믹스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이나믹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에러에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n차. 그리고 y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인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에러가 다 소거되고 초기 다이나믹스를 지나고 나면 얘가 사인 형태로 따라가요. 그래서 트래킹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U 자체를 제일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비선형 텀을 다 없애고 이런 구조를 제어 입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비선형 제어하기가 수월해진다. 단점 뭐냐? 여기에 있는 fx, gx를 알아야 된다. 알면.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U를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보면 이런 형태에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 프랙티컬한 시스템에서 모델링을 이와 같이 만들고 비선형 텀, 뭐 프릭션 이런 것 텀도 다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소거시킨 다음에 깔끔하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에러 다이나믹스만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스테이블을 만들면 얘는 0으로 갑니다. 에러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여기 문제는 뭐냐? F와 G를 찾아야 돼요. 자, 요거는 퍼지 룰을 이용해서 찾겠다. 그래서 if된 룰에 fx 대신에 f hat, 그 다음에 g 대신에 g hat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에서 해봤겠지만 오차가 있겠죠. 자, 오차가 있지만 그 오차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어 입력의 인다이렉트 퍼지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U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어 입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용자가 만들어낸 모델에 대한 데이터 YM의 n차, 그 다음에 에러는 피드백 받을 수 있죠. 자, 에러 레퍼런스에 대한 요거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측정했는 에러에다가 개인을 곱하죠. 그리고 얘는 퍼지에서 현재 데이터 X를 피드백하면 F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자, 절차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F 햇과 G 햇. 자, 먼저 퍼지 룰을 F 햇에 해당되는 구조를 잡아야 되죠. 자, 구조를 잡는 게 이와 같은 형태를 하는 거는 앞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입력 X의 범위를 정하고 룰을 정하죠. 자, 그리고 개수가 뭐냐면 전체 LF개, 출력이 LF개 나오도록 세타를 정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GX도 LG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생성해 놓으면 되고, 이게 이제 입출력 데이터를 대략 살펴보고 얘를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퍼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F 햇을 컨스트럭션 합니다. 이제 룰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if 파트, then 파트 나눠서 이제 컨스트럭션 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코드가 있으니까 쉽게 이제 지금은 만들 수 있습니다. 퍼지 룰로. 자,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 입력 디멘전, X가 디멘전 개수만큼, 이 fx에 들어가는 게, 자, X와 그 다음 X 미분, 뭐 이 두 개 들어가면 2디멘전이 되겠죠. 또는 이제 X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곱하기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들어가는 디멘전 개수가 첫 번째는 P1, 두 번째는 Pn 있으면 P1 곱하기 Pn개의 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만약에 위치, 속도 이렇게 있으면 얘를 퍼지화 시키는 게 5개, 얘 5개 나누면 25개의 룰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개수가 LF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출력에 해당되는 게 Y 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자, G도 마찬가지 입력에 해당되는 퍼지 멤버십 펑션을 우리가 해서 출력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세타로 뽑아냅니다. 출력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멤버십 펑션에 해당되는 입력 정건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타라고 컷사이라고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F 햇, 얘는 G 햇. 그래서 얘는 안 바뀝니다. 어댑티브 알고리즘에서 여기까지 바뀌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얘는 안 바뀌고 어댑티브로 쓸 거는 세타만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컷사이에 있는 부분, 앞에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타에 있는 부분, 여기 fx에 있는 정건부, gx에 있는 정건부.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할 거는 세타 f와 세타 g다. 자,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써봅니다. 자, 앞에 했던 요시, 자, u 대신에 G햇과 FS이 있는 요 23.7식을 원래 시스템에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햇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식을 풀면 y의 n승 빼기 y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에러의 n차,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k 트랜스포즈 에러. 자, 그 다음에 원래 f 빼기 f햇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G햇 마이너스 G, U 이렇게 이제 식을 전개할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지금 n차 미분 방정식을 뿌립니다. 얘를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뽑아내면, 자, 에러는 에러 1 미분은 에러 2, 에러 2의 미분은 에러 3. 그래서 n차 미분의 에러의 n차 미분은 그 다음에 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쓰면 이와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예요. 에러의 n차.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 차수에 따라서 이 디멘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때 이제 람다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에러 1 닷은 에러 2 닷은 3 쭉 하고 n차는 결국은 K1에서부터 여기가 최종 결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K1에서부터 KN은 desired error입니다. 에러 다이나믹스가 내가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기를 원하느냐. 자, 예를 들면 특성 방정식의 식이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 이퀄 0 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t의 중근을 가지죠. 그래서 아주 내가 오버슈트도 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슈트를 만들려면 요 이제 숫자가 바뀔 수 있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K1에서부터 Kn 들어가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람다를 가지고 B는 마찬가지 0, 0, 1 마지막에만 있죠. 그래서 0, 0,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 닷은 요 람다 매트릭스 디멘전 에러, 그 다음에 B 매트릭스 0, 0, 1, 그 다음에 스칼라에서 나왔던 요 식을 그대로 확장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되는 게 요 이제 결국은 얘는 이제 비선형 텀은 에러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남는 거는 나중에 요가 이게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확하면 사라지겠지만 정확하지 않죠. 어떤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텀에 에러가 존재하는 텀을 따로 표기를 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F, 원래 F하고 퍼지로 만들어낸 F 햇하고 얘가 X가 바뀔 때마다 얘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바꾸었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setType를 미니마이즈 시킵니다. 자, 이 아규먼트를 최소화시키는 setType를 옵티멀 setType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퍼지 어댑티브 알고리즘인데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를 최소화하는 setType가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는 세타 F 스타라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댑티브에서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디파인을 해줘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냥 지금 학습을 한다 했을 때 그 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고 그냥 뭐 수렴할 때까지만 학습한다. 이건 굉장히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이렇게 가는 것을 세타 스타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스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G도 마찬가지. 이 에러를 수프리멈을 최소화하는 아규먼트를 우리가 세타 G 스타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죠? 내가 헬스를 만드는데 얘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 아규먼트를 찾아보겠다. 자, 그래서 자, 미니멈 어프락시메이션 에러라 해서 자, 여기에 있는 F 햇 빼기 F, 그 다음 G 햇 빼기 G에 UI 했는 걸 오메가를 합니다. 자, 이 항이 왜 나왔느냐면, 자, 원래 있는 에러식이 있죠. 원래 있는 에러식, 요 식. 자, 여기에서 자, F 스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써야 되겠네. 자, 에러에 대한 미분 람다 에러 더하기 B의 F 햇 빼기 F, 그 다음에 G 햇 G Y. 이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F 스타라는 거는 X가 들어가고 세타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찾은 내가 정의한 이걸 최소화하는 아규먼트 세타 스타를 이용했을 때 옵티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걸 F 스타라 하죠. 얘를 더하고 뺍니다. 됐죠? 여기다 식을 더하고 빼면 뭐 식이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G 스타를 더하고 빼줍니다. 여기다. 그러면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식을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를 하면 자, 세타 여기 보면 이 G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G, B 트랜스포즈 세타, 스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B 대신에 이제 그 사이를 쓰고 그 다음에 에타 쓰고 하면 세타 빼기 세타 스타, 여기 세타 빼기 세타 스타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텀이 오메가 항이 뭐냐, F 스타 빼기 F 항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뽑아내면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미니멈 어프락시메이션 에러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수식이 있을 때, 자, 그걸 찾아내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어떤 값이 있다. 그걸 스타로 두고 더하고 빼고 해서 에러 텀으로 뽑아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세타가 네티브하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세타 스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에러 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할 거냐? 자,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리아프노프 펑션은 뭐냐면, 자, 어떤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fx가 있는데, 자, 얘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자,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았네. 리니어 시스템 같으면은 x 미분의 ax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얘가 아이젠 밸류가 레프트 하프 플레인 있으면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비선형 시스템은 그렇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해서 이제 찾아낸 게 100년 전에 러시아 수학자 리아프노프라는 사람이, 자, v라는 함수가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vx는 항상 0보다, x가 0이 아닌 점에서 항상 0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v의 미분했는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if 이 함수가 있으면 스테이블하다. 그럼 없으면 언스테이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서 등가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에요. 이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함수를 찾아야 되죠. 찾으면 스테이블하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자,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 중에, 자, 얘가 이제 모든 x에서 0보다 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함수가 있냐면 x제곱, 이런 함수가 이제 제곱이니까 0보다 크죠. 그리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미분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x 미분이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해서 x가 0이 아닌 데서는 항상 0보다 작죠. 자, 그리고 0일 때 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런 함수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제곱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쿼드레틱 폼이라 해요. 그래서 에러에 마찬가지, 에러에 대해서 매트릭스 웨이트를 p를 곱해요. 그냥 에러 제곱해도 되지만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p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p가 0보다 큰 거를 이용합니다. vx에. 자, vx를 x 에러 트랜스포즈 px pe.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를 0보다 큰 p 매트릭스를 곱해.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게 뭐냐?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에러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E1, E2, 그 다음에 매트릭스 P1, P2, P2, P3, 그 다음에 E1, E2.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 만약에 얘가 1, 0, 0, 1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 1 제곱 더하기 에러 2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제곱꼴이 되죠. 뭐 얘가 1, 0, 0, 2 그러면 얘가 2 곱해도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안에 매트릭스가 다이고널이 0보다 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자, 그런 형태로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이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는 뭐냐? P에다가 임의의 X를 모든 X 벡터를 곱해서 항상 이 결과가 0보다 크게 되면 얘가 매트릭스 크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이 뭐가 있냐 보니까 P는 심메트릭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아이젠밸류
아이젠 밸류가 모두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더라는 거죠. 자,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0보다 큰 매트릭스를 곱해서 만들면 V는 0보다 크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러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걸 증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메타를 수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스타를 제곱을 해서 얘를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해서 얘는 0보다 크고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얘도 세타가 세타 스타라고 하겠죠. 그 마찬가지 G도 이와 같은 형태로 리아프노프 함수를 구성하면, 자, 물론 이제 감마 1, 감마 2가 있는데 얘는 어댑티브 레이쇼입니다. 어댑티브 할 때 얼마만큼 개인으로 학습하는지 러닝 레이트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V는 0보다 크다 됐죠. 모든 값에 대해서 제곱 형태로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얘를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해서 0보다 작은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자, 그래서 V 미분은, 자, 에러에 대한 거 2분의 1이니까 에러 트랜스포즈 P, 그 다음 에러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 있으니까 세타 감마 1분의 1 세타 빼기 세타 스타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세타 스타는 우리가 옵티말이니까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타 F의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감마 2분의 그 다음에 세타 G 빼기 세타 G 스타, 그 다음에 세타 G의 미분. 자, 이렇게 돼요. 얘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 미분한 거는 여기 식에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뭐가 남느냐. 자, 에러 트랜스포즈 감마 에러 돼. P 감마. 자, 그래서 감마 트랜스포즈 P, 그 다음 P 감마라는 항이 나와요. 여기에 에러 트랜스포즈 에러. 자, 미분하면 이 항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벡터에서.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Q, Q는 0보다 큰 어떤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Q가 있느냐. 자, Q는 사람이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람다는 우리가 시스템 매트릭스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P를 찾아야 돼요. 자,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매트랩에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람다를 어떻게 주느냐. 람다를 앞에서 시스템 어떻게 주면 요와 같은 게 람다죠. 그래서 람다는 0, 1, 그 다음에 K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게 A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P 매트릭스를 뒤에 요 Q를 정하죠. Q를 사용자가 정합니다. 마이너스 되도록. 자, 뒤에 예제에서 Q를 얼마나 줬냐면, 자, Q를 정한 게 없나? 여기 있네. Q는 10, 10 이렇게 줬습니다. 10, 1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1 해서 A 매트릭스고, Q는 10, 0, 0, 10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P를 찾을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0보다 작게 되니까. 자, 매트랩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매트랩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매트랩을 실행시켜 보면 리아프노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실행되는 학생은 보시죠. lyap 리아프 해서 a, b, q 세 개의 매트릭스 쓰면 얘를 p를 찾아줘요. 한번 다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P를 다음과 같이 어떻게 두냐면, P를 2차니까 P는 P
P1, P2, 시메트릭이니까 P2 같죠? 그 다음에 P3 이렇게 놓고 람다 트랜스포즈는 여기 있죠. 그리고 곱하고 그 다음에 이퀄 해서 마이너스 Q 하면 식이 4개 나오죠. 3개 식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4개 해서 그 식을 연립해서 풀면 P1, P2, P3가 나와요.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을 손으로 한번 직접 풀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아이젠밸류 해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의 2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B가 필요하나? P 리아프로 LY, AP, A, Q는 Q를 정해야 되죠. Q는 10, 0, 0, 10. 자, 이렇게 해서 헬프 한번 해볼게요. 리아프 하면은 자 여기에 A, B, C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자 그래서 A, Q 2개 쓰면 X 리턴해 줍니다. 이 식을 만족하도록. 자 그래서 LY, AP 그래서 A, Q 하면 얘가 이제 X죠. 그래서 아이젠밸류 앤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포지티브 하죠. 그래서 스테이블한 매트릭스를 P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의 리아프로프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요 부분이 문제죠. 자 전개를 하고 나면 자 얘는 에러 미분, 요 미분임이에요. 미분에 P가 이거 Q, 얘가 Q. 자 앞에서 0보다 작다는 핵에서 Q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 오메가 항과 뒤에 나머지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앞에 요걸 식을 전개하면 세타 다시 타고 이렇게 항이 나오죠.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헷 G 빼기 세타 스타 요 항을 밖에 뽑아내면 자 요 항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항을 우리가 없앱니다. 없애려면 세타 닷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 닷이 만약에 마이너스 감마 에러 PB 크사이라 두면 세타 닷이 그럼 이 항이 없어지고 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얘만 남고, 자 얘는 0보다 작아요. 원래 이게 P가 아니고 Q입니다. 얘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P가 앞에 매트릭스였죠. 그리고 B는 뭐냐면 0, 1이었습니다. 0, 1. 그리고 에러, 그러면 에러에 대한 어떤 스칼라 값이 됩니다. 얘가. 그럼 에러에 대한 어떤 스칼라 값이 여기에 있는 값보다 더 작으면 얘는 V-0보다 작게 돼요. 그리고 얘보다 좀 더 커지면 얘가 0보다 커서 에러가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했는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작게 되면 얘는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세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세타 미분이 이 식이 0이 되도록 우리가 학습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할 때 그냥 학습해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리아프로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학습할 때 얘가 어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쓴 게 아니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얘는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앞에서 룬지쿠타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풀었었습니다. 자, x 미분은 마이너스 ax다 해서 룬지쿠타를 얘 식을 직접 쓰면 얘가 프로가 xk 플러스 1은 rk 해서 업데이트가 찾았죠. 마찬가지 얘도 룬지쿠타 안에 이 미분 방정식 넣으면 업데이트 세 타입을 찾아줘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 이 미분 방정식 넣으면 xk가 지금 트레젝토리가 찾아주잖아. xk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이 미분 방정식 풀면은 rk 넣으면 숙제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타는 마찬가지 룬지쿠타 안에 스테이트 이퀘이션도 넣고 세타도 미분 방정식 넣고 그 다음 세타지도 넣어요. 그러면 디멘전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LF 디멘전이에요. LF. 얘도 LG 디멘전.
파라메타 개수만큼 디멘전 나오고 스테이트 개수만큼 디멘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개수 더하기 LF 더하기 LG만큼 룬지쿠타를 미분 방식 풀어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룬지쿠타 알고리즘 쓰는 이유가 장점이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레퍼런스 모델을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면 사인이면 사인 미분했는 값도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퍼지 컨트롤러를 F-햇과 G-햇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에러 값을 Y 나오면 YM에서 빼면 에러 나오죠. 에러 나오면 에러와 미분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투 디멘전 벡터 크기만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자, 요게 에러입니다. 에러고 우리 앞에서 찾은 P 매트릭스. 그럼 B는 0, 1. 그 다음에 여기서 퍼지에서 만든 거.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합니다. 감마는 우리가 레이쇼고. 그리고 이 미분 방식을 안에서 풀어줘요. 론지쿠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푸는 세타 F하고 세타 G를 이용해서 F하고 G를 만들어서 UI를 만들면 얘는 에러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더라도 에러가 0으로 가는 걸 보장하면서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앞에서 디파인에서 2차 시스템에서 스테이블한 게인을 이와 같이 정해놓고, 그러면 리아프노프 이퀘이션에서 P를 구할 수 있고, 자, 그거를 이제, 여기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디멘전이 몇 개냐면 입력 5개 곱하기 5개, 25개 나옵니다. 그래서, 멤버십 펑션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사이에 이렇게 5개 멤버십 펑션을 만들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있는 부분을 두 개 이제 F와 G 함수를 퍼지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마1은 50, 감마2는 1로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60분의 파이로 두고, 자, 사인 형태의 레퍼런스를 추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이 0일 때와 초기 값이 0.05일 때 따라서 학습해서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30분의 파이 사인, 그 다음 30분의 파이 넣었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함수가 나오나? 요거는 이제 일단 요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x1이 몇 개냐면 5개, x2가 여기는 이제 세타입니다. 세타고 얘는 세타 미분 했는 걸 5개 해서 25개 룰을 만든 거고, F를 위해서. 그럼 G도 마찬가지 25개 룰을 해서 G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초기 값이 중요하다 했죠. 랜덤하게 줬을 때 뭐 이런 특성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우리가 대략 안다 했을 때 x1이 요 값에 있을 때 대략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0, 플러스 8 하면 요 사이의 값을 대략 알 수가 있죠. G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대충 아는 값수를 이용해서 어댑티브 하면 앞에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 할 때 어댑티브 알고리즘은 초기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난리지를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수식이 여기 있는데 수식이 안 나와. 수식이 여기 20장에 있는 다이나믹스 20점, 우리가 20장 했나? 20장을 뛰어넘었나?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를만 보여주고 잠시 쉬겠습니다. 23장.
자, 코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있는 수식 모델을 그 질량은 1kg, 펜들럼에 있는 거는 0.1kg, 길이는 0.5m 파라미터로 주고, 얘가 이제 값만 50 책에 있는 대로 주고, P는 앞에서 구한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얻어졌다 하겠습니다. 뭐 매트랩에서 마이너스 5가 있지만 이 플러스 해도 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구한 K는 2,1.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F1 세타는 처음에 이제 1 주고, G 세타는 0.5 출력을 이렇게 해서 R개, R은 몇 개냐면 5 곱하기 5니까 25개의 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벡터는 어떻게 되면 스테이트 벡터 2개, 2디멘전이죠. 2차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세타 F 몇 개냐면 25개, 세타 G 25개입니다. 자, 그래서 총 리턴되는 우리가 파라미터 찾아야 될 게 52개가 되겠죠. 52개. 그래서 레퍼런스는 사인, 여기 이제 책에 있는 사인을 명령을 주라는 거고, 에러는 레퍼런스에서 현재 x1 뺏는 값이 에러가 되고, 그리고 2디멘전의 에러니까 에러 미분을 계산해야 돼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 그 전에 거에서 시간 나눠서 에러 닷을 계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에러와 에러 닷을 에러 벡터로 만들어줘. 강의 자료에 있는 에러 벡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레퍼런스와 에러 주면 얘가 스테이트 EX는 뭐냐면 시스템의 스테이트 2개와 세타 F, 세타 G가 리턴됩니다. 자, 미분 방식 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퍼런스하고 이제 세타 F와 세타 G를 이용해서 퍼지 시스템을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따라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에러를 제어 입력을 이용해서 안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인다렉트, 자, 호출하면 여기서 이제 입력 2개를 이용해서 에러 벡터 만들고, 자, 중심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센터를 만들고, 여기 멤버십 펑션 25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퍼지 함수를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트고 F-과 G-hat 만들었죠. 그래서 U를 책에 있는 내용처럼 똑같이 이렇게 식을 쓰고, 이게 이제 시스템 모델입니다. X닷하고 2차 시스템을 넣고 여기서 계산한 U를 이용해서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세타 G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F, D 세타를 다음과 같이 세타 닷에 해당되는 부분을 X와 리턴 해주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되고 구현이 되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세타 G하고 세타 F가 지금 우리가 뭐냐면 랜덤하게 이제 내가 임의의 어떤 1, 뭐 0.5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변하니까 세타 F, 세타 G가 25개가 막 바뀝니다. 에러가 0이 되도록. 자, 성능을 보면, 자, 그럭저럭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사인 보면. 그래서 펜들럼이 사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레퍼런스 점선을 점차 따라가는 걸 지금부터 충분히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세타 G와 세타 F가 어느 정도 아니까 이렇게 하지만, 얘를 이제 내가 랜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하게 만들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5하고 1에서 이제 랜덤한 값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G, 세타 F가 막 하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트래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에러가 발산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던 것처럼 내가 대략 세타 F가 X 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마이너스 8과 8에 대한 값을 미리 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세타 G가 어떤 값에서 이제 쭉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보면 좀 더 이제 에러가 준 형태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선형 시스템이지만 내가 에러를 0으로 해서 사인을 트래킹하는 건 쉽지 않죠. 자, 이런 걸 트래킹하는데 용도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